저는 부산 기장에 있고요. 개인 택시 이제 새로 한 지 1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오래 있다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장착해서 대기 시간에 저를 위해서 이제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손님들이 한 분씩 타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노래방 요즘에 어플도 잘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설치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손님을 지나가다 우연히 태웠어요. 근데 이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물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이크를 건네드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했더니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운행 중에 저희도 좋은 목소리를 이제 듣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거의 부산 시내를 관광하듯이 이제 돌아다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즐겁고 하다 보니까 요금도 뭐 거의 안 받고 관광시켜드리고 그분도 좋아하시고 저녁 시간대나 주치자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는 좀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승객도 제 차를 타서 기분 좋게 목적지까지 가시는 게 그게 저희도 제일 기분이 좋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디젤 이용하시던 분들이 외출을 잘 안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조금씩 다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하고는 있는데 인식 자체는 저희 나라에서는 택시라는 자체가 많이 안 좋아야 한다는 자체가 젊은 사람이 택시를 하냐든지 전체적으로 저희 나라도 젊은 기사분들이 많이 생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에 대한 기천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텀은 순수하게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졸업을 앞둔 취준생으로서 하루의 대부분의 취업을 위한 공부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일상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침 일찍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시간대에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라도 자신만의 순수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더욱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면서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닌 운동 목표량을 세우고 운동을 하게 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운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목표를 세워서 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부산에 사는 이언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사람들 만나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또 생각을 해서 관계, 사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람 텅이 아닌가.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생각을 듣는 것들을 되게 재밌어 했고 신기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좀 더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 만나고도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우편, 그런 펜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진 못하지만은 충분히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낯선 사람이랑 이렇게 바로 펜팔을 하기가 좀 공통점도 없고 그래서 영화랑 같은 관심사를 두고 펜팔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남기고 간 어떤 선물 같은 그런 활동이어서 끝나도 이 활동을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쉴 시간도 없고 또 소음도 많이 신경 쓰여서
마땅히 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경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남을 때도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악기가 기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경비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바다나 거리 같은 데서 기타를 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 밖에 기타를 칠 수 없는 게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고 부산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학업을 중단하고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전시회 다니는 걸 좋아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도 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보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이 제 옆에서 같은 작품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여기 오시면은 불편하지 않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오지 않으면은 박물관이나 전시장들이 자기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와서는 전시회를 다니는데 왜 한국에는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내가 해보자 라는 생각까지. 제 작품 중에 페이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두상 모양을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프린터를 한 건데 눈, 코, 입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눈, 코, 입 대신에 점자로 눈, 코, 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볼 때 얼굴을 만지는 것보다 그 안에 담은 메시지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도 마주본다 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손 시리즈 작품들은 손바닥에 점자가 다 적혀 있어요. 악수하는 손이면 안녕하세요. 잔돈 주는 손이면 잔돈 드리겠습니다. 3D 형태의 손들로라도 사람 간의 온기를 상기시키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 19살이고 공부랑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다가 두 마리 다 놓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많고, 현실적으로는 돈이 들다 보니까 그냥 통장에 있는 돈 다 써야겠다. 제가 원하는 전공이 생물학인데 이제 어른분들은 진짜 그걸 많이 모르셨어요. 스펙 영어로 하냐. 전 사실 이게 스펙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진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그것 뜻이 너무 좋은 것 같다. 내가 도와줄까? 라는 말들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분들 덕분에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았나.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교에서 반장을 했거나 클럽 활동에서 수상을 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남는 게 뭐지?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마음속에 있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 전시회도 어떻게든 끝내고 나니까 진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나이도 고향도 다른데 이제 거제도에서 신규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공통점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실제로 직무를 하게 되면서 겪는 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같은 것도 있고요.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들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나의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규 교사가 만나가지고 너도 그랬구나 하는 공감과 위로를 통해
통해서 저희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치유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공연 예술 쪽에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거제 자체가 문화적으로 조금 취약한 도시고 그 다음에 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웬만한 공연들이 다 취소되면서 저도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 연극을 하고 연구를 하려면은 그런 걸 이제 공연 예술을 접해야 되는데 저도 힘들고 아이들이 사실 수업하는 거 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놀이예요.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저 신체적 접촉도 안 되고 여러 명이 모일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놀이의 기회를 많이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서 저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놀이를 빼앗긴 놀이터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놀이를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은 일단 학교에서는 구역을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실에서는 자기 책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상을 구역으로 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게 비접촉 놀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표정을 보면서 익히게 되는 사회적 감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익혀주고 하고 싶어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줌을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여주고 그 얼굴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놀이할 수 있도록 그런 놀이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제로 갔을 때 이제 인문 환경은 조금 부족했지만 자연 환경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퇴근 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자연 환경을 즐기는 삶도 가끔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해에서 작은 사진관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기록하고 있는 양희수라고 합니다.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알게 돼서 그 이후에 좀 큰 수술도 하고 많이 아프고 해가지고 그 뒤에 사진으로 좀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커져가지고 어르신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5년 전쯤에 이상영 할아버지라는 분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어디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던 길에 그냥 그늘에서 멍하니 있으시더라고요. 그날도 요즘처럼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멍하니 있는데 눈빛이 너무 좀 많이 좀 슬프기도 하고 되게 묘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러이러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할아버지를 좀 담아도 되나 여쭤보니까 바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사진을 담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그 어떤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때 방송 화면에 그 이상형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본 이상형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연락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그 사진이 영경 사진이 없다.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사진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쁘게 찾아왔다라고 와주셔서 제가 바로 액자를 선물해드리고 그리고 4일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지나가다가 바로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바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나 아니면 단체에 좀 위탁을 받아서 날짜를 잡고 약속을 잡고 하는 편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하동군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화관 홍보와 운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양인혁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알프스 하동 영화관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86년까지 읍민회관에서 국민들에게 영화 상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닫은 지 이제 35년 만에 하동의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저희 영화관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타 시군에 있는 영화관과 비교해서 좋은 시설에 최신 영화를 단돈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동 영화관에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관람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야 재밌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이 되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화 상영관이 하나뿐이다 보니까 더 많은 영화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김해진영 찬세네골 우표 전시관 관장 은만기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님이 이제 제지 공장에 다닐 때 편지 봉투에 우표를 한 장, 두 장 모아가지고 갖다 줘서 그때 이제 우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우표 안에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제 도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한 40년 정도 이제 우표 수집을 하다 보니까는 혼자서는 좋아하는데 이 자료를 남한테 보여주고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한 4년 전에 헌집을 사서 우표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누구 뭐 말 따라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저가 없더라도 후세에 모든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공부가 될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하고 남길 생각입니다.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리수납 전문가 이윤정입니다. 저도 그 정리수납 전문가로 활동하기 전에 사실은 정리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정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우리 집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리를 배우러 갔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을 하고 보니까 집이 점점 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 전후가 분명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기 전에는 이걸 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정리를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일을 하길 잘했다. 어떤 분이 선생님 냉장고 정리 배우고 나서 집에 갔더니 냉장고 안에서 7년 된 선식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으면서도 그때 빵 터졌던 기억이 나고요. 정리만 생각하면 뭐는 부담스럽다, 어렵다, 나는 소질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누구나 배우면 잘할 수 있는 게 정리입니다.